catch me online, baby. I'll stop by through the Wi-Fi, baby, baby.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오늘은 최강 미소녀가 되어야만 하는 그런 날이에요. 하지만 저는 머리를 감지 않았죠. 저 감기 걸려가지고 이 며칠 목소리도 못 냈거든요. 지금 조금 회복 중이긴 한데 장기침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목소리가 개밤디? 오늘은 화장을 하면서 중남서를 풀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쇼츠로 제가 만들면서 이럴 거면 롱폼으로 하나 올려라 라는 글이 있어서 말 잘 듣거든요. 그래서 롱폼으로 지금 끓이려고요. 제목은 미국 여행 갔다가 중남한테 간택당한 썰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2021년에 갑자기 미국으로 떠났잖아요. 그거에 이유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저는 그때 한국인 썸남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 직장으로 가셔서 곧 미국으로 떠나신다는 거예요. 제가 지인 통해서 소개팅으로 알게 된 썸남이거든요. 제가 소개팅을 하고 나서 만나게 되면서 썸남으로 발전된 관계인데, 근데 저희 한국인한테는 3부터 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3번을 만나고 4번을 만나고 5번을 만났는데도 약간 그런 입질이 없는 거예요. 그분은 미국에 일자리를 구하셔서 미국으로 떠나실 분이셨거든요. 그럴 거면 왜 소개팅한 건지 모르겠어요. 랑콤. 근데 저는 거기에 굴하지 않았어요. 저는 미국에 있는 친척도 볼 겸 일도 잠시 쉴 겸 너무나도 이상형이었던 그 분도 만날 겸 해서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미국으로 가게 돼요. 왜냐면 사랑은 쟁취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쟁취를 해야 돼요. 제가 가만히 있으면 사랑은 저에게 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분은 솔직히 외적으로 정말 제 이상형이셨어요. 그래서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미국에 도착을 했는데 썸남은 너무 바빠서 한 번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저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가 친구 파티를 따러 간 날이었어요. 파티에서 막 얘기도 하고 막 즐겁게 놀고 있는데 웬 순수해 보이는 청년이 저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랑 얘기를 좀 즐겁게 했었어요. 왜 미국에 왔느냐. 저는 그때 파워 2 인싸였기 때문에 그 모두와도 말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나이, 국적, 인종 상관없어. 그 모두와 얘기를 하는, 너는 어쩌다 여기 왔느냐, 너는 학생이냐, 국적이 어디냐, 그렇게 등등 얘기를 하다가 진짜 뜬금없이 저는 한 번도 허거를 먹어본 적이 없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이게 왜냐면 그때 한창 한국에서 중국 음식이 붐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마라탕 얘기를 하다가 그럼 허거는 안 먹어봤어? 허거도 맛있는데 했는데 제가 나 허거는 먹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랬더니 중남이 엄청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허거를 먹어본 적이 없어. 어떻게 마라탕을 먹었는데 허거를 안 먹어볼 수가 있냐면서. 그러면 자기가 중국인으로서 너에게 정말 맛있는 허거를 사줘야 되는 의무가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웃기거든요. 갑자기 희한한 그런 의무를 들먹이면서 저에게 밥을 사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번호를 물어봐서 그때는 미국 번호여가지고 어차피 한 달밖에 사용을 못하는 번호였거든요. 그래서 그냥 쿨하게 줬어요. 이 친구가 내 번호를 따간다? 약간 이런 일말의 의심도 없이 우리 모두 친구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생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더군다나 그 중남은 외모가 제 타입이 전혀 아니었고 저는 국제연애를 하겠다는 생각을 살면서 해본 적도 진짜 생각 없이 번호를 알려줬어요. 여기서 잠깐 제 외적인 이상형은 무엇이냐? 제가 운동을 하니까 저도 운동을 하는 사람한테 조금 끌리게 되더라고요. 몸이 좀 크고 저를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어른 남자가 제 외적인 이상형이에요. 근데 얼굴은 살짝 지적으로 보이는 그런 스타일. 죄송하지만 이 중남은 제 영상에 몇 번 나온 적이 있는 만큼 아시잖아요, 여러분. 키는 크지만 하여튼 그때는 정말 생각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중남한테 연락이 와서 허거를 먹으러 갔어요. 허거를 먹으러 갔는데 그냥 이것도 진짜 웃겨요. 저는 허거를 먹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시키는지 몰랐어요. 중남이 자기만 믿으래요. 막 여러 가지 알아서 시키더라고요. 막 체크를 엄청 많이 해요. 주문이 나오는데 양이 너무 많아서 저희 테이블뿐만 아니라 옆 테이블 그리고 다른 테이블까지 끌고 와서 그 세 테이블에 이렇게 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말이 돼요, 여러분? 제가 허거를 어떻게 주문하는지는 몰라도 그게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정도는 저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거 맞아? 이거 맞아 했는데 이게 맞대요.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 이거 다 먹을 수 있다. 우리가 먹을 양이다. 하고 말을 해서 뭔가 못 믿었지만 중남을 살짝 믿었거든요. 그렇게 이상한 저희 데이트가 시작되었어요. 데이트도 아니죠. 저는 그때 친구랑 뭐 밥 먹는다라는 느낌으로 나간 거였거든요. 왜냐면
이 친구가 저를 픽업을 온 것도 아니고 저희는 그 약속 장소에 만나서 그냥 밥만 먹고 빠이빠이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날 너무 옷을 본격적으로 입고 온 거예요. 너무 화려하게. 그렇게 이상하게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중남이 저한테 오늘 자기 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생일에 나를 왜 만나? 생일에 굳이 나를 만나서 이렇게 휘황찬란하게 옷을 입고 이렇게 많은 메뉴들을 시킨다고? 너무 이상하다. 이건 넌 해야 된다. 라고 감이 왔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한테 오늘 자기 생일인데 자기랑 이따가 같이 노래방 가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자기 여자인 친구들도 오고 남자인 친구들도 오고 되게 큰 파티라고 말을 하면서 근데 제가 마음이 약해서 이걸 거절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고 나서 한 잔 동안 막 걸어 다니고 음료도 사 마시고 하다가 밤쯤이 되어서 가라오케를 갔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30분이 흘렀는데도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식은땀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순 없다고 중남이 우리끼리라도 노래를 부르자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중남이 갑자기 빅뱅 노래를 열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면서 미안해 하지마 어서 나를 죽이고 가 눈을 마주치면서 저한테 계속 노래를 불러주는데 저 정말 여기서 노래 부르면 필사적으로 이렇게 눈을 피했었어요. 아니 자꾸 날 왜 쳐다봐? 러브 세레나데야 뭐야 진심.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진짜 토하고 싶었어요 그때. 그러다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나도 얘에게 큰 임팩트를 줘야겠다. 얘가 날 더 이상 좋아하지 않게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저도 같이 불렀어요. 너의 눈, 코, 입을. 근데 여러분 저는 음치거든요. 일부러 더 이상하게 불렀어요. 왜냐면 얘가 나를 좋아하지 않았으면 하니까요. 나는 한국인 썸남이 있고 나는 그분이랑 잘 되고 싶고 나는 그분한테 마음이 있는데 괜히 이상한 변수를 만들고 싶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남이 진짜 유창하게 한국어로 막 놓고 이렇게 부르는데 제가 이상하게 막 화음 넣고 막 진짜 다 목청껏 노래를 불렀었어요. 노래 배틀이 시작된 거죠. 내성을 부리지 않았어요. 내성을 부릴 생각도 없고 내성을 부리고 싶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알죠? 원래 좋아하는 사람 앞에 가면은 자기만의 매력을 100% 이렇게 내뿜지 못하는데 뭔가 별로 호감 없는 사람한테는 형 잘 지냈어? 진짜 보고 싶다 야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처럼 그 중남도 나중에 사귀고 나서 들어봤는데 제가 노래를 너무 못 부르는데도 자기랑 같이 노래 불러주려고 그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을 받아서 호감 스택이 더 쌓였대요. 여차저차 노래방이 끝나고 이제 집에 가는 길인데 노래방에서 못했던 얘기들을 했어요. 서로 나의 얘기도 하고 이제 가족 얘기도 하고 이제 점점 더 퍼스널한 질문으로 넘어가게 된 거죠. 저는 3살 아래 남동생이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니까 나는 너랑 2살 차이야 라고 저보다 2살 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연하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걷다가 횡단보도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중남이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이 없지 하고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중남이 진심 뜬 눈이었어요. 살짝 눈 감았는데 눈 살짝 떠있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당황을 했죠. 저는 당연히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중남은 저와의 뽀뽀로 생일을 마무리하고 싶었던 되게 진취적인 미국 마인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필사적으로 못 본 척을 하고 화제를 전화해서 이상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횡성을 써서. 진짜 그때는 멍청한 척을 하지 않고는 상황을 빠져나갈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입을 이렇게 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필사적으로 못 본 척을 했어요. 립은 삐아의 피치행. 목에 페리페라 쿨제자빈을 안짝에 톡톡. 하여튼 그때 뽀뽀에 실패를 하고 사이가 진짜 어색하잖아요. 그렇게 제 생일이 되었어요. 중남이 생일 6일 후는 제 생일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그 6일 동안 그냥 만나서 얘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다가 제 생일이 됐어요. 근데 솔직히 생일은 좋아하는 사람이랑 보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생일날 저는 한국인 그 썸남분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빠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 일주일 전? 며칠 전에 연락을 했었는데 안 된다고 하셔서 속상했었어요. 근데 제가 생일이라고는 밝히지 않았거든요. 왜냐면은 생일에까지 이분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를 들키기 싫은 거예요.
근데 솔직히 연애는 들켜야 시작을 하는 게임이잖아요. 내가 미국까지 갔는데 나를 잘 만나지도 않고 이 사람은 마음이 이 정도밖에 없나 보다 나한테. 근데 저는 미슐랭 레스토랑을 2인을 예약을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누군가랑은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대신 어색하지만 평소에 진짜 저한테 잘해주고 항상 픽업해주고 예쁜 곳에 데려다주고 예쁜 거 사주고 되게 잘해줬던 중남을 초대를 했어요. 챙겨줘서 고마웠다고 제가 한턱 쏘는 그런 형태였던 거죠. 근데 그냥 평범하게 식사를 하거나 놀 때도 제가 나이에 비해서 벌이가 조금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를 만나면 항상 제가 돈을 다 내는 상황이거나 제가 돈을 더 내거나 밥을 사거나 막 이런 상태였었는데 이 중남이 아유 제발 돈 쓰지 말라고 나는 너를 행복하게 해주고 재밌게 해주고 그러고 싶지 너가 돈을 쓰는 거 원치 않는다고 항상 데이트비를 100% 부담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저는 그때 진짜 너무 고마웠었어요. 그래서 밥을 같이 이렇게 먹다가 나도 오늘 사실 생일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극대노를 하면서 아니 오늘 너의 생일이야? 아름다운 여인이 생일을 이렇게 보내는 건 수치야 하면서 저를 근처 백화점으로 끌고 가서 향수랑 꽃을 사주면서 너가 오늘 나랑 행복한 시간을 보냈었길 바래. 나는 너무 즐거웠었고 너무 행복했었어. 그리고 너의 생일에 나를 이렇게 초대해준 건 정말 나에겐 영광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와 갑자기 감동을 제가 받은 거예요. 저 ESTJ거든요. 살면서 감동을 받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그때 제가 좀 마음이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도 중남한테는 꽤 거리를 많이 두고 있었었는데 그 벽이 단숨에 와장창 허물어졌었어요. 근데 이 중남이랑은 나이 차도 있고 국적도 다르고 문화 차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언어도 다르고 언어가 진짜 제일 큰 문제였어요. 저는 그때 20대 중반이었어서 30 전에 장기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려는 원대한 꿈이 있었는데 그런 저랑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심장이 뛰는데 흐린 눈을 했어요. 그리고 그 제 생일에 받은 선물이 제가 살면서 받은 선물 중에 제일 비싼 선물이었거든요. 제가 21살 때 만났던 8살 연상 한국인 남친이랑 또 되게 오래 만났었었는데 거의 더치페이하고 데이트 통장만 들고 선물을 받은 기억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이 짧은 데이트 인생관에 갑자기 알고 지낸 지 몇 주 안 된 사람한테 비싼 선물을 받으니까 제가 얼마나 멘탈 붕괴 현상이 났었겠어요. 나 이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근데 그때까지 외국으로 영어를 유학을 해본 적도 없고 영어를 막 전문적으로 막 배워본 적이 없었거든요. 내가 얘랑 대화를 하고 연애를 하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같은 한국인끼리도 말이 안 통할 때가 있잖아요. 뛰는 심장을 무시하고 다시 한국인 썸남에게 연락을 해서 데이트를 나갔어요. 진짜 데이트를 하면서도 너무 좋고 너무 설레고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날은 꼭 고백을 받고 싶었어서 제가 살짝 무리해서 예쁘게 가슴 파인 옷을 살짝 입고 나가졌어요.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되었던 거예요. 제가 가슴 파인 옷을 입었다는 게 그 썸남의 마음속에 계속 있었었나 봐요.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앞에 있는 동양인 여성분이 진짜 가슴이 엄청 깊게 파인 옷을 입고 지나가고 계셨었어요. 근데 그때 썸남이 그분을 보면서 나는 외국이라고 저렇게 가슴 파인 옷 입은 여자들 보면 진짜 이해가 안 간다. 라고 말을 하는데 지금 나랑 같이 저분을 저격을 하신 걸까? 아니면 그냥 진짜 생각 없이 말을 하신 걸까? 진짜 오만 가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나를 안 좋아하고 나를 신경을 안 쓰니까 이런 말을 또 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는 제가 상처를 받고 싶지 않았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여튼 그날 데이트를 엄청 기대했었던 제가 좀 바보 같아지고 조금 속상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같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썸남이 저한테 너는 정말 예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그때 마음에 좀 응어리진 게 있었는지 그때 오빠는 누구한테나 그렇게 말하고 다녀? 라고 제가 말한 거예요. 제 생각에 이때 썸이 붕괴된 것 같아요. 더 참았었어야 되는데 내가. 그러다 저는 이 둘 중 하나랑은 엔딩을 보겠다는 각오로 미국살이를 2달 더 연장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3달 동안이나 미국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야 밝힙니다.
근데 호텔은 너무 비쌌어가지고 에어비앤비로 이동을 완료를 했어요. 그러다가 친구한테 고민 상담을 했었는데 친구가 야, 너를 좋아하는 남자는 너를 헷갈리게 하지 않는다 라고 말을 해준 거야, 저한테. 그분이 항상 마음이 헷갈렸었거든요. 혼자 막 이 사람이 나한테 한국에서 고백을 하지 않은 이유는 나한테 부담을 주기 싫어서가 아닐까? 약간 이러면서 혼자 행복회로 돌리고 그랬었단 말이죠. 하여튼 여러분은 저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마음에 드는 사람 있으면 그냥 확 낚아채세요. 저처럼 바보같이 기다리지 마시고. 그리고 애매하면 단칼에 정리하세요. 저처럼 인생 낭비하지 마시고요. 근데 아직 저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 한국인 분을 정리를 할지 말지 이렇게 고민을 하던 와중에 중남이 자꾸 맨날 연락해서 저한테 맛있는 거 사주고 픽업은 기본? 탈 때마다 차문을 열어주거나 뭐 과일 같은 걸 먹어도 과일을 진짜 오렌지나 귤을 하나하나 닦아주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하얀 막까지. 그리고 데이트를 기획하면은 진짜 하루 종일 진짜 놀 수 있는 그런 데이트들을 기획을 해오는 거예요. 저는 살면서 사람이 이렇게까지 공주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줄을 몰랐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자꾸 중남한테 마음이 더 기울고 있는 저를 발견을 했어요. 그렇게 투썸 라이프는 종료가 되었고요. 근데 진짜 빡치는 일이 생겨요. 제가 한국인 썸남은 정리를 하고 중국인 썸남만 매일 만나는 관계였거든요. 어느 날은 의문이 드는 거예요. 얘는 날 여자친구라고 생각을 해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건가? 얘랑 나랑은 뭐지? 나 이미 얘랑 사귀는 단계인 건가? 문화 차이도 있다 보니까 아니 내가 여자친구로 자동으로 승격이 된 건지 아니면 고백을 진짜 해야 승격이 되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또 외국에서 9년 이상을 유학한 상태였기 때문에 얘의 가치관 자체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우리 사귄다, 얘는 내 남자친구다 라고 정리하기에는 뭔가 자존심도 상하고 저는 한국으로 어쨌든 돌아가야 되는 사람인데 좀 애매하고 이상해서 그냥 저도 안 물어봤었어요. 오히려 그냥 이렇게 애매한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하고 흐린 눈을 했었어요. 얘 나 벌써 여자친구라 생각하는 거 아니야? 나 너무 잘하네 이러면서 혼자 김치 국물을 드링킹을 했었는데 계기가 찾아왔어요. 저 그때 왜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는데 DM이나 이런 걸 연락 오는 사람들, 메일로 연락 오는 사람들 거의 다 만나고 다녔던 것 같아요. 여자인 친구들은. 일단 구독자 친구들이랑 너무 친해져가지고 라스베이거스 여행을 같이 갔어요. 그러면서 며칠 못 보고 또 중남이 자기 남자인 친구들은 보이즈 트립 간다고 저랑 연락이 안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오지로 여행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래? 알았어. 너도 잘 다녀와 라고 했는데 맨날 연락하던 애가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여러분 그 미치겠는 거 알아요? 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행 간다는 거 구라였어요, 여러분. 이거 나중에 또 얘기를 해볼게요. 아이라인은 러브라이너 리퀴드 사용해줄게요. 이거 일본 제품인데 이거 진짜 좋아요. 하여튼 그러다가 5일 만에 영상 통화를 하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얘를 울 정도로 좋아하는구나. 이만큼 내가 얘를 보고 싶었구나.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너는 나를 여자친구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어요. 왜냐면 전 그때 여자친구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근데 갑자기 정적이 일더니 자기는 생각을 안 해봤었대요. 그러면 생각을 안 해봤었대요, 여러분. 그게 말이에요, 방구예요. 심지어 저 라스베이거스 갈 때도 왕복 4시간 거리를 공항까지 얘는 운전을 해서 저를 태워다 준 사람이었거든요. 이러니 어떻게 나를 안 좋아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그때 what the fuck? 너무나도 큰 배신감이 들면서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으면 할 말이 없는 거 아세요? 그냥 요랬어요. 그래서 그때 쿨한 척 그래? 그러면 생각해봐 하고 전화를 끊었거든요. 그리고 룸메한테 달려가서 뒷담 엄청 했어. 그리고 제 방에 들어와서 이불 속에서 엉엉 울었어요. 이게 다 나만이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쪽팔려서. 그러다가 그 중남한테 연락이 와서 내일 데이트하러 하셔서 그래 내일 만나자. 그때 학기 중이었어서 중남이 학기가 언제 끝나는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원래. 그래서 그 특정 요일에는 만나는 시간이 있었어요. 거의 맨날 만나다 보니까. 근데 이 친구가 갑자기 뭐 자기 멘토링이 잡혔나? 해서 원래 만나는 시간보다 1시간 후에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뭐 준비를 했나? 라고 생각을 살짝 했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를 픽업을 하러 와서 도착했다는 문자를 받고 차를 타러 갔는데 하이라이터는 피 하이라이터 요즘에 빠졌거든요. 얘가 진짜 너무 예뻐요. 미친 핑크 반짝이에요. 광대 안쪽으로 디얼 하이라이터. 그래서 도착했다는 문자를 듣고 차를 타러 가는데 중남이 이렇게 에어비앤비 앞에서 이렇게 저를 기다리다가 제 손을 잡고 차 트렁크에 가서 트렁크를 탁 열어줬는데 따란! 이런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게 그냥 이벤트가 아니라 제가 좋아한다고 말했었던 핑크 장미꽃들이랑 심지어 제가 거의 평생 보관할 수 있는 장미꽃 그 박스랑 곰인형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초콜릿 브랜드 초콜릿을 준비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실은 나도 네가 이렇게 좋아질 줄은 몰랐다. 너가 영상통화를 하면서 오는 걸 보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서 내가 얘를 좋아하는구나. 이렇게나. 를 느꼈다. 전화로 네가 나 여친이야? 라고 물었을 때 회피형처럼 대답해서 미안했다. 사실은 나 너무 당황했었고 그 상태로 어물쩍 사귀는 단계로 넘어가기가 좀 그랬다. 꼭 정식으로 이벤트를 해주고 정식으로 여자친구 남자친구 관계가 되고 싶었다. 내 여자친구가 되어주겠니? 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안 넘어가요 여러분.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중남이 이 꽃을 주문한다고 하루 만에 오지 않잖아요. 오래전부터 이걸 꽃을 주문을 하고 이벤트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제가 전화로 눈치 없이 우리 뭐야? 라고 말해서 이벤트가 망한 거였어요 여러분. 원래 이 이벤트는 일주일 넘게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래요. 그래서 원래는 멋있게 고백을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초를 쳤었던 거였어요. 그렇게 저는 이 중남 여자친구가 되었고 속눈썹은 얘를 붙여줄게 꼬링코. 지금은 5년째 국제 연애 중이랍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그때 제 남자친구에 대한 확신이 있었었거든요. 너무 좋은 사람이었어서. 그런데 저는 또 말주변이었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내 구독자들한테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를 잘 못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만난 것도 좀 이상하고 어떻게 이렇게 사귀게 된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말을 못했었어요. 지금 한 5년이나 만나고 나서야 밝히는 그때는 이랬었다. 너무 신기하죠, 여러분? 근데 저처럼 아무나 만나고 다니시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그때 외국이고 모든 게 너무 신기했을 때여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녔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큰일 안 난 게 너무 다행이에요. 속눈썹 붙이고 이렇게 됐어요. 저는 이쪽에 세 가닥, 이쪽에 세 가닥 붙여줘요. 90, 11, 90, 11.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5년 동안이나 지금 잘 만나고 있고 서로 가족도 이제는 너무 많이 만나서 이제 너무 친하기도 하고 제 친구들은 이 옷설을 들으면 정말 너무 다행이라고. 저는 진짜 살아보는 돈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저가 선택한 게 아니라 누가 저를 선택을 해줘서 이렇게 맺어줘서 너무 다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처럼 사람 보는 눈이 없으신 분들은 진짜 간택을 기다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나 글로벌 플랫폼만 아니라 중국 플랫폼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자꾸 이 중남이 전 여자친구들이 댓글을 다는 거예요. 아, 나한테는 똥차가 다른 사람한테는 벤츠슈도 있다. 약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몰랐는데 중남이 살짝 딴 사람들한테는 똥차였더라고요. 지금 되게 많이 교화돼가지고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화장은 끝났고요. 옷을 입으면 되는데 스킴스 긴팔을 먼저 내복처럼 안에 입어주고 유니클로에서 산 히트텍 레깅스거든요. 진짜 따뜻해요. 치마 입어도 따뜻하더라고요. 이안조에서 선물 받은 바지를 입어줄게요. 저녁으로는 지금 프렌치 레스토랑을 예약을 했거든요. 모자 이렇게 딱 써주고 코트를 입어줄게요. 저 모자 다시 바꿨었어요. 스컬프 타이 살모자예요. 너무 귀엽죠? 저 그럼 진짜 데이트 다녀올게요. 안녕!